궁궐을 뒤흔든 저주와 흑마술. 가장 화려한 감옥, 그리고 밤의 그림자. 조선의 심장, 궁궐. 최고의 권력과 부귀영화가 흐르는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달이 뜨면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음습하고 공포스러운 밀실로 변합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혹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칼보다 더 날카롭고 독약보다 더 치명적인 무기가 어둠 속에서 춤을 춥니다. 바로 저주와 흑마술입니다. 실록 곳곳에 기록된 기이한 죽음들과 흉물스러운 저주 인형들, 그리고 밤마다 왕의 침전 주변을 맴돌았던 정체불명의 곡소리. 오늘 우리는 사극 드라마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조선 왕실의 오컬트 역사를 파헤쳐 봅니다. 취선당의 무당, 장희빈의 위험한 도박. 가장 유명하고도 끔찍했던 저주 사건의 주인공. 우리는 그녀를 희대의 악녀 장희빈이라 부릅니다. 남인과 서인의 피 튀기는 황국 정치 속에서 중전의 자리까지 올랐다가 다시 빈으로 강등된 비운의 여인. 그녀가 마지막으로 기댄 것은 왕의 사랑도 정치적 술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술이었습니다. 숙종 27년 인현왕후가 병으로 눕자 장희빈은 자신의 처소인 취선당 서쪽에 몰래 신당을 차립니다. 그리고 제주도 출신의 무당들을 궁으로 은밀히 불러들입니다. 야사인 인현왕후전은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장희빈은 인현왕후의 초상화를 걸어두고 무녀들과 함께 하루 3번 화살을 쏘아 마쳤다고 합니다. 죽어라, 죽어라.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그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사리가 담긴 의식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인현왕후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몸에 종기가 나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며 시름시름 앓던 왕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취선당 쪽에서 들려오는 굿소리가 중전마마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 발각된 저주, 흉물들이 쏟아져 나오다. 결국 인현왕후는 3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범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는 법. 숙종실록은 이 사건의 전말이 숙빈 최씨, 영조의 생모의 고변으로 밝혀졌다고 기록하지만 야사에서는 숙종이 직접 목격한 것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흉측한 짓거리들이냐. 왕의 호통과 함께 취선당의 뜰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흙 속에서 나온 것들은 보는 이들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죽은 붕어, 쥐의 사체, 그리고 뼈가 으스러진 동물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인현왕후의 생년월일이 적힌 저주 인형들이었습니다. 어떤 인형은 눈이 파여 있었고 어떤 인형은 심장에 대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습니다. 숙종은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한때 목숨 걸고 사랑했던 여인이 궁궐 한복판에서 이런 끔찍한 흑마술을 자행하고 있었다니. 이는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용납할 수 없는 대역죄였습니다. 연매와 고독, 조선을 덮친 흑마술의 종류. 그렇다면 조선시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저주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매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모형을 만들어 저주하는 방식으로 인형의 바늘을 꽂거나 땅에 묻어 상대방을 병들게 하는 흑마술이죠. 더 잔인한 방법으로는 고독이 있었습니다. 독충들을 한 항아리에 넣고 서로 잡아먹게 만든 뒤 마지막에 살아남은 가장 독한 놈의 독을 이용하여 사람을 죽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주술 행위는 발각되는 즉시 참수형에 처해질 만큼 중죄였지만 은밀한 궁궐의 여인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장희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광해군 시절 새로 지은 궁궐의 터가 불길하다는 이유로 땅을 파보니 누군가 왕을 저주하기 위해 묻어둔 흉물들이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왕들은 보이지 않는 적, 즉 저주와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비극의 결말, 사약, 그리고 남겨진 공포. 다시 숙종의 시대로 돌아와 볼까요? 이 끔찍한 무고의 옥의 결말은 피바람이었습니다. 장희빈과 함께 구슬했던 무당들과 궁녀들은 줄줄이 국문을 당하고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희빈에게는 자진하라는 명이 내려집니다. 야사에서는 장희빈이 사약을 받지 않으려 발악하다가 억지로 입을 벌려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가 죽어가면서 남긴 마지막 눈빛은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내 아들이 왕이 될 것이다. 두고 보라. 이 저주 때문이었을까요? 장희빈의 아들 경종은 왕위에 올랐지만 평생을 병마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재위 4년 만에 후사 없이 요절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미의 도끼가 아들을 잡았다고, 혹은 인현왕후의 원혼이 데려갔다고 말이죠.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괴물.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인형의 바늘을 꽂는다고 사람이 죽는다는 건 터무니없는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절 그들에게 저주는 실제하는 공포이자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조차도 막을 수 없었던 보이지 않는 공포. 그것은 귀신의 장난이 아니라 궁궐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삐뚤어진 욕망과 집착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요? 조선 왕실을 뒤흔든 흑마술 스캔들. 가장 화려한 곳,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겨진 이야기였습니다.